이 영상은 김진영 저자님의 주식 투자의 심리학의 일부 내용입니다. 당신은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교수라면 평균보다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이 평균보다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다. 물론 자신감은 살아가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자신감이 언제나 긍정적일까? 자신감은 일반적으로 장려되는 동목이다. 우리는 자신감을 보이는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신뢰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신감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진다. 주식 투자의 경우 많은 사람이 과도한 자신감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을까? 개인의 매매 기록을 분석한 미국의 한 연구는 투자에 있어 우리의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레이딩이 활발할수록 가장 부진한 성과를 내는 반면 가장 적게 거래하는 투자자일수록 가장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투자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여성보다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남자들은 여성보다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보다 주식 투자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더욱 빈번히 주식 매매에 임한다. 강한 자신감에 의해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전문가의 의견보다 먼저일 때도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 낮은 투자 수익을 거둔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서도 자신감은 성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카드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우연히 좋은 패가 들어왔다. 볼링을 처음 해보는데 스트라이크가 나왔다. 낚시를 처음 하는데 물고기가 잘 낚였다. 등 첫 시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행운을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한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주식 투자를 처음 접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원칙과 노하우가 없는 초심자들은 행운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신이 투자에 소질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많은 경험을 해본 전문가나 천재들도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면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초심자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초심자들은 주식을 처음 접한 시기가 주식시장이 불황이 아닌 호황일 때라는 것이다. 호황기에는 주식이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초심자들은 처음부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나 기술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지인에게 추천받은 종목이나 이슈가 되거나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운이 좋아 성공을 할 수 있지만 불황기가 닥쳐오면 그와 같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초심자들은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은 능력과 소질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 기존처럼 투자를 해서 더 큰 손해를 입는다. 그 결과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매도하지 못하고 원치 않게 손해를 계속 보게 되거나 빠른 방법으로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단기 투자를 하여 더 큰 손해를 본다. 전문가들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전문가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것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펀드 매니저와 같은 전문가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지 못한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운영하는 뮤추얼 펀드 경우도 50년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3군데의 뮤추얼 펀드 중 적어도 2곳은 특정해 동안 전체 시장 평균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았다. 특히 뮤추얼 펀드의 운영 성과와 투자 수익률의 상관관계가 제로를 겨우 넘을 만큼 아주 낮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자연스럽게 인덱스 펀드와 액티브 펀드 중 어느 것이 성과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인덱스 펀드가 증권시장의 성장 추세를 타고 수익을 내는 펀드라면 액티브 펀드는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기 위해 보다 능동적인 펀드 매니저의 기량이 요구되는 펀드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액티브 펀드의 경우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기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을 이기는 펀드도 시간에 따라 바뀐다. 이를 상징하는 사건이 2008년도에 워렌 버핏이 제안한 내기이다. 당시 워렌 버핏은 S&P 500 지수가 헤지펀드를 이긴다는 데 베팅하는 내기를 하게 된다. 상대는 헤지펀드 대표 선수들이었으며 10년 동안 100만 달러를 걸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쪽이 이 돈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어차피 기부할 돈이지만 자존심이 걸린 내기였다. 결과는 10년을 채우기도 전에 판가름이 났다. 압도적인 워렌 버핏의 승리였다. 다시 투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떨까? 지능지수가 상위 2% 이내에 들어야 회원이 될 수 있는 멘사에서 주식 투자 클럽을 만들었다.
미국의 잡지사 스마트머니에서는 1981년부터 2001년까지 15년간 이 클럽의 실적을 검토해 보았는데 결과는 지금까지의 논의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천재라고 불리는 이들조차도 크게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연 15.3%였던 데 비해 맨사 천재들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 2.5%라는 초라한 성과에 불과했다. 전체 시장의 평균보다 무려 13포인트나 낮은 성과를 낸 것이다. 더욱이 1986년부터 2001년까지는 미국 주식 시장의 상승장이었다. 이런 상승장에서 맨사 천재들은 1만 달러를 투자해서 15년간 고작 5천 달러의 수익밖에 내지 못한 것이다. 같은 시기에 S&P 500 인덱스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은 8만 4천 달러로 불어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투자 성과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맨사 천재들은 위험이 적절히 분산된 포트폴리오에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매우 복잡한 트레이딩 컴퓨터에 의존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사 천재들의 주식 투자 사례는 주식 투자의 성과는 지능지수의 높고 낮음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과신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남녀 간 주식 투자 대결에서 남성의 성과가 낮은 원인이 그들의 가신 때문이었듯이 맨사 천재들도 과신의 덫에 걸려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 오류로 과신의 덫에 빠진다. 여기서 과신이란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인지적으로 오류에 의한 과도한 낙관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행동경제학자 카너먼이나 블랙스완으로 유명한 나심 탈레브에 따르면 이야기 짓기 오류, 사후 확신 편향, 내부 관점 등으로 우리는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인간은 사실을 추론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직관에 의해 판단 내리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이며 인지적 오류의 시작점이다. 바로 시스템 1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야기 짓기 오류란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을 토대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우리는 원인이 없는 결과와 같은 무작위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인간의 직관은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고려하지 못한다. 여기에 하나의 특성을 전체의 특성으로 판단해버리는 후광 효과가 작동하면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그럴듯하게 여겨진다. 우리는 성공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매 순간 우연히 작동하는 행운이라는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앞서 전문 투자자가 또한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들었음에도 이러한 믿음은 여전하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하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이유다. 우리가 성공한 투자자들의 저서를 수만 건 탐독해도 그와 같은 성공을 이루기란 어렵다.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따라할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 포함된 행운까지 흉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후 확신 편향이란 발생한 결과를 토대로 이미 진작부터 그 결과를 예상했었다고 믿는 현상을 의미한다.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편향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대해 이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후 확신은 결과 편향과 함께 작용할 때 보다 강한 인지적 오류를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서 결과 편향이란 이전에 내린 결정을 과정이 아닌 최종 결과로 판단하려는 경향을 말한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이 우연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과신하고 이후에도 성공을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내부 관점이란 판단의 근거를 통계와 같은 과학적 자료가 아닌 경험적 사실이나 현재의 환경에서 찾는 예측법을 의미한다. 내부 관점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높은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 적어도 눈앞에 있는 정보는 모두 활용하여 고심해 내놓은 판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공에 있어 행운을 과소평가하듯이 우리는 판단에 있어 알려지지 않는 정보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 문제는 이러한 착각이 계획의 설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단기 투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가정해보자. 우선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통계적 근거는 내부 관점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이때 초심자의 행운을 맛본 사람이라면 더욱 장기 투자의 길로 돌아서기 어려운데 이것이 경험적 사실로서 합리성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로 성공한 행운을 거머쥔 사람들의 성공담까지 더해진다면
그의 과시는 더욱 높아진다. 이것이 확률을 무시한 인지적 착각임을 깨닫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전문가도 시장 지수를 이기기 어렵고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도 시장 지수를 이기기 어렵다면 우리가 전문가로 구성된 헤지펀드 운영자보다 실력이 출중할 수 있을까? 솔직해보자. 간접 투자를 한다고 해서 시장을 이기는 펀드를 고를 수 있을까? 전문가들도 시장을 이기기 어려운데 우리가 그들보다 우수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시장 수익률이 우리를 충분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최고의 헤지펀드 운영자인 레이 달리오가 말한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심파 투자자였습니다.